에잇, 고약한 놈! 감히 내 피 같은 재산을 깎아먹으려고 수작을 부려. 그 빌어먹을 이서방 놈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재산을 노리는 도둑놈이 틀림없어. 박대감이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자 주인의 입모양을 유심히 살피던 앵무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도둑놈! 도둑놈! 이 서방놈은 도둑놈! 오호라, 그래, 내 말이 딱 맞다. 요 녀석이 내 마음을 어찌 이리 잘 아느냐. 그나저나 김진사 부인은 참으로 곱더구나. 내 마누라는 얼굴이 호박 같아서 쳐다보기도 싫은데 저 김진사 부인을 내 마누라 삼고 싶네. 김진사 부인은 참 고와! 내 마누라 삼고 싶네. 내 마누라 삼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으하하하! 앵무새의 머릿속에는 폭탄 같은 비밀들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삼돌이는 비록 신부는 머슴이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영리한 총각이었지요. 영감탱이, 어디 한번 당해봐라. 저 앵무새 녀석이 주인이 하는 말이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다 외워버리는구나. 집안 가득 귀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마당에는 양반들을 태우고 온 가마와 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사랑방 안은 서로를 치켜 세우는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술기운으로 화기애애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새야, 내 주인이 안에서 목이 빠지게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서 들어가서 네가 배운 장기들을 양반 어른들께 아낌없이 보여드리려무나. 자, 날아가라. 아이고, 이 녀석이 주인을 보러 얘까지 날아왔나 봅니다. 손님들 앞에서 재롱이라도 부리려는 모양이니 염려 마십시오. 야단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탐욕스럽고 주책맞기로 이름난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알부자였지만 남을 배려하는 덕성이나 인품은 눈꼽만큼도 없는 위인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의 권세가 무서워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면 하나같이 침을 뱉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대감에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온몸이 오색빛깔로 영롱한 말하는 앵무새였습니다. 이 앵무새는 어찌나 영리한지 주인이 하는 말이면 목소리 톤과 억양까지 무엇이든 똑같이 흉내내는 신통방통한 녀석이었지요. 대감은 이 새를 금지옥엽으로 여기며 황금새장에 가두어두고 매일 아침 최고급 잣을 먹이며 키웠습니다. 박대감은 낮에는 고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가장 청렴하고 고결한 선비인 척 가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면 본색을 드러내었지요. 새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짓거려대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고을 사람들을 향해 품었던 엉큼한 욕심과 음흉한 속마음을 이 새 앞에서 다 털어놓았던 것이지요. 에잇, 고약한 놈! 감히 내 피 같은 재산을 깎아먹으려고 수작을 부려. 그 빌어먹을 이서방 놈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재산을 노리는 도둑놈이 틀림없어. 그렇고 말고. 박대감이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자 주인의 입모양을 유심히 살피던 앵무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그리고는 박대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복사한 듯 외쳐댔지요. 도둑놈! 도둑놈! 이 서방놈은 도둑놈! 오호라, 그래, 내 말이 딱 맞다. 요 녀석이 내 마음을 어찌 이리 잘 아느냐. 박대감의 음흉한 말버릇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진사의 부인을 떠올리며 또다시 새 앞에서 가벼운 입을 놀리기 시작했지요. 그나저나 김진사 부인은 참으로 곱더구나. 내 마누라는 얼굴이 호박 같아서 쳐다보기도 싫은데 저 김진사 부인을 내 마누라 삼고 싶네. 딱 하루만이라도 내 마누라 삼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하하하. 참으로 양반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추잡한 진심이었지요. 하지만 이 똑똑한 앵무새는
이번에도 박대감의 낮고 끈적끈적한 목소리 하나까지 뇌리에 고스란히 각인시키듯 외워버렸답니다. 김진사 부인은 참 고와. 내 마누라 삼고 싶네. 내 마누라 삼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박대감은 앵무새가 자신의 추한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보고도 그저 재롱을 부리는 줄 알고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조심하지 않던 박대감의 방종은 날로 심해졌고 앵무새의 머릿속에는 폭탄 같은 비밀들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박대감의 가식과 횡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하루하루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집의 머슴 삼돌이였습니다. 삼돌이는 비록 신부는 머슴이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영리한 총각이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을 최고의 악덕 자상가인 박대감을 만나는 바람에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며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삼돌이에게 엄청난 양의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밥때가 되면 시어 터진 짠지 몇 조각만 주기 일쑤였고 기분이 나쁘면 만만한 삼돌이를 마당에 세워두고 온갖 구박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놈 삼돌아, 마당에 낙엽 굴러다니는 꼴이 이게 무엇이냐? 내 놈이 아주 배가 처불러서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일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밥만 충해내는 밥버러지 같은 놈. 어서 외양간 청소나 하러 가거라. 아이고,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3번이나 쓸었습니다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진 것입니다. 닥쳐라. 어디 주인이 말한데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느냐? 저 쓸모없는 놈을 내가 왜 돈 주고 데려왔는지원. 박대감은 그렇게 삼돌이에게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는 퇴하고 침을 뱉으며 사랑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삼돌이는 멀어지는 박대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신분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 그저 억울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돌이는 대감의 명에 따라 사랑방 앞마당에 풀을 뽑고 있었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박대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삼돌이는 슬그머니 사랑방 창틀 밑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뜻밖에도 박대감과 앵무새의 대화였습니다. 낮에 만난 이서방을 향해 내 재산을 노리는 도둑놈이다 라며 욕을 퍼붓고 현모양처로 소문난 김진사 부인에 대해서는 내 마누라 삼고 싶다 라며 추잡한 진심을 새에게 털어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 앵무새가 박대감의 목소리와 억양을 똑같이 흉내내며 그 폭탄 발언들을 그대로 재생하자 삼돌이는 깜짝 놀랐지요. 게다가 고을에서 가장 청렴한 척 위선을 떨던 대감의 실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삼돌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도 잠시 삼돌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발한 꾀가 하나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삼돌이는 너무나 짜릿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지요. 영감탱이, 어디 한번 당해봐라. 저 앵무새 녀석이 주인이 하는 말이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다 외워버리는구나. 이거 아주 재미있게 되었네. 평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만났구나. 하하하. 삼돌이는 박대감의 고약한 콧대를 납작하게 꺾어주고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구박을 단번에 날려버릴 기막힌 복수의 계책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돌이는 박대감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싱글벙글 웃으며 예, 대감마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하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박대감은 삼돌이가 완전히 복종하는 줄 알고 고소해했지만 사실 삼돌이의 눈은
사랑방의 황금세장과 다가올 양반들의 모임 날짜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박대감 집 사랑방에 모여 성대한 모임을 가지기로 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돌이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답니다. 드디어 머슴 삼돌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조정의 전직 정승을 비롯해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와 양반들이 모두 박대감 집 사랑방에 모여 성대한 연회를 가지는 날이었지요. 박대감은 이번 모임을 통해 고을 양반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세상에서 가장 청렴하고 학식 깊은 선비인 척 가식을 떨기 위해 판을 아주 크게 벌였습니다. 상위에는 귀한 도미 구이와 기름진 고기 안주, 그리고 수년 동안 아껴둔 명주가 아낌없이 차려졌지요. 집안 가득 귀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마당에는 양반들을 태우고 온 가마와 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맹의 말씀을 받들어 평소 베풀며 살고자 노력하나 제 덕이 부족하여 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시와 술로 함께 풍류를 즐겨보시지요. 아이고, 박대감 역시 고을의 귀감이십니다. 이토록 청렴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셨으니 조정에서도 대감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박대감은 양반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껏 점잖은 척 가식을 부렸습니다. 사랑방 안은 서로를 치켜 세우는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술기운으로 화기애애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사랑방 뒤뜰 담벼락 밑에서는 기회를 노리던 삼돌이가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는 대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앵무새가 갇혀 있는 황금세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세장 안의 앵무새는 주인이 가르쳐준 온갖 추잡한 말들을 머릿속에 가득 장전한 채 눈을 반짝이고 있었지요. 삼돌이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세장의 문을 슬그머니 열어주었습니다. 새야, 내 주인이 안에서 목이 빠지게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서 들어가서 네가 배운 장기들을 양반 어른들께 아낌없이 보여드리려무나. 자, 날아가라. 앵무새는 양반들이 가득 모여 있는 사랑방 한가운데로 번개처럼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박대감의 어깨 위에 턱하니 내려앉았지요. 갑작스러운 새의 등장에 술잔을 기울이던 양반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허, 이게 무슨 새인가? 오색 깃털이 영롱한 것이 박대감이 아낀다던 그 신통방통한 앵무새로군 그래. 아이고, 이 녀석이 주인을 보러 얘까지 날아왔나 봅니다. 손님들 앞에서 재롱이라도 부리려는 모양이니 염려 마십시오. 박대감은 그저 새가 재롱을 부리는 줄 알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서막이었지요. 고개를 몇 번 갸웃거리던 앵무새는 수많은 양반들 앞에서 목청을 가다듬더니 드디어 박대감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생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잇, 고약한 놈! 그 빌어먹을 이서방 놈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재산을 노리는 도둑놈이 틀림없어. 그렇고 말고 내 눈은 못 속이지. 방 안에 모여있던 양반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이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박대감을 매섭게 쏘아보았지요. 아닙니다. 저 새가 미쳤나 봅니다. 제 목소리를 흉내내어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대감이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새를 쫓으려 손을 휘둘렀지만 눈치 없는 앵무새의 폭탄 선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난 앵무새는
이번에는 엉큼함이 뚝뚝 묻어나는 박대감의 낮고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결정타를 날렸지요. 내 지금 마누라는 얼굴이 호박 같아서 쳐다보기도 싫은데, 아휴, 저 김진사 부인을 내 마누라 삼고 싶네. 딱 하루만이라도 내 마누라 삼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하하! 아니, 저 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박대감, 자네 진정 미친 것인가? 고결한 선비인 척 위선을 떨던 박대감의 추악한 본심이 고을 양반들 앞에서 한 가닥 실오라기도 남지 않고 낱낱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앵무새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온 폭탄 발언들은 그야말로 기름진 불판 위에 화약을 던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결한 선비인 척 가식을 떨던 박대감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알게 된 사랑방 아내 양반들은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지요. 특히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존경받던 이서방은 자신을 대놓고 도둑놈이란 박대감의 배은망덕함에 주먹을 부르르 떨었고, 고을에서 학식 높기로 소문난 김진사는 자신의 가문과 부인을 모욕한 박대감의 음탕함에 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 음흉하고 고약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겉으로는 공맹의 말씀을 읊조리며 청렴한 척하더니 뒤에서는 동료를 모함하고 아녀자를 탐하는 인간 쓰레기였구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내 놈의 그 더러운 가식을 내 친히 깨부수어 주마. 아이고 여러분, 김진사, 이서방, 제발 오해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 미물이 혼자 제멋대로 지저대는 헛소리입니다. 제 진심이 아닙니다요. 박대감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으며 발뺌을 하려 한들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분노에 찬 양반들은 겉옷을 걷어붙이고 주변에 있던 굵은 빗자루와 장작나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 박대감을 향해 사정없이 매질을 해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나 죽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순식간에 화려했던 사랑방 안은 술상과 안주가 뒤범벅이 되고 비명과 곡소리가 난무하는 난장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소 고을 사람들을 소장료로 쥐어짜고 머슴들을 짐승 취급하던 박대감이 자신이 아끼던 앵무새 덕분에 제대로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사랑방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모든 판을 짠 영리한 머슴 삼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를 밥 벌어지라 구박하고 남의 험담만 일삼으시더니 오늘 아주 양반 어른들께 제대로 참교육을 당하시는구만요. 그 귀한 앵무새 새끼 잔 먹여 키운 보람이 아주 철철 넘치십니다요.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억울하게 눈물 흘려야 했던 약자가 오직 자신의 지혜와 기발한 꾀 하나만으로 고을 최고의 세도가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온몸이 피멍투성이가 되고 옷가지가 갈갈이 찢어진 비참한 몰골로 양반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의 추악한 실체는 온 고을을 넘어 인근 마을에까지 파다하게 소문이 났고 대감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해 스스로 사랑방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지요. 물론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앵무새는 그날 밤 난리통의 새장이 열려 저 멀리 깊은 산속으로 날아가 버렸고 영리한 머슴 삼돌이는 밀린 품삯을 단단히 챙겨 미련 없이 박대감의 집을 나와 새 삶을 찾아 떠났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지요. 평소에 자신의 가벼운 입을 조심하지 않고 남을 상처 주는 말과 음흉한 생각만 가득 품고 살던 박대감이 결국 자신이 짓거린 그 말 때문에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제대로 참교육을 당한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야단 목소리에 오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